발표를 못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유창성이 전혀 없는 사람, 남 앞에서만 서면 벌벌 떠는 사람, 머릿속이 하얘지는 사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지식력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작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스처나 아니면 아이 컨택이나 성량에 대한 거, 발음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그 비언어적인 효과에 대한 노력보다는요, 내가 발표할 주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적절한 스토리, 그리고 직관적인 정보에 대한 이해가 담긴 디자인,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발표 스스로를 못한다는 것보다는 작성이 잘못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 자꾸 외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핵심이 보이지 않아서 발표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스마트한 프레젠테이션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콜라 안에 들어있는 설탕 양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뭐 이미지를 쓰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만약에 콜라 하나 있고 거기에 설탕이 많이 쌓인 이미지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뭐 몇 그램 이렇게 놓게 되죠. 의미상으로는 정보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미지도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뭐냐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미지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지는 보다 더 직관적인 스토리를 담아야 한다로 좀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콜라 1.5리터 안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108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콜라 1.5리터 안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각설탕 과연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각설탕 27개, 27개 반이나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각설탕이 27개나 들어가는구나, 정말 많네 라고 해서 비유와 비교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스마트한 프레젠테이션은요, 발표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작성 기준 세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관된 컨셉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즉 전략과 제안서와 요약서와 PT가 동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제안서를 다 만들고요, 요약서를 다 만들고 PT 전략을 짭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이상하게 어려운 사자성어 쓰고, 그죠? 그리고 금방 들었던 이슈거리를, 말초신경 자극적인 이슈거리를만 툭 던져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안 전체의 핵심이 없고 컨셉이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정의하고 의심하면서 질문하고 그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컨셉 스토리를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설정이 됐다면 그것들을 프레젠테이션 작성을 할 때 좀 더 빠르고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즉 눈으로 보고 뇌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디자인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복합적인 전달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장식이 많고 또 멋진 거 별로 의미 없죠. 여러분 글자에 그라데이션 넣는 거 제일 촌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셔서 여러분 제안서 한번 보세요. PT 자료를 보세요. 혹시 글자에 그라데이션 많이 들어가 있으면, 효과 많이 들어가 있으면 촌스러운 거니까 한번 바꿔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게 제일 잘 보이고 그리고 사용성도 높이고 잡음을 최소화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관된 컨셉 스토리입니다. 실제 SI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적절히 풀어내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과 근거를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적절히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비유와 비교를 통해서 무엇 같은 제안, 무엇 같은 강의, 무엇 같은 서비스,
그리고 무엇과 비교해서 우월성이 있는 제품, 아니면 이거와 이거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을 좀 더 쉽게 풀어가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게 필요하죠. 숫자와 멋진 그림이 아니라요, 흘러가면서 단계별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깊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신문을 볼 때, 책을 볼 때 기억하실 건 신문 같은 제안, 신문 같은 프레젠테이션이 구성돼야 되는 거죠. 헤드라인과 적절한 정보 그래픽,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만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숫자와 마크와 화살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브라우저의 전체 그 분포도, 사용자의 양, 발전량을 얘기했죠. 중세시대의 전투를 비유해서 이미 죽어있는 네스케이프, 그리고 약진하는 오페라와 그리고 사파리,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예전부터 아주 전진했던 익스플로러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 시각화가 가능하다면 이 그림을 제안 앞쪽, PT 앞쪽에 놓고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핵심 요약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제된 아이디어, 복잡하고 효과가 많은 것보다는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내가 해당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만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비교에 대한 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설명할 이야기를 대신한다거나, 그리고 단어 한두 개만 가지고서 계속 상징성, 연관성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도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겪으신 거, 그리고 내가 제안 PM을 하시면서, 그리고 실제 이 선도 기업으로서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셨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PT에, 프레젠테이션에 담아내신다면 그것 또한 스마트한 제안력을 위한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